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엇인가 궁금한 주제를 함께 풀어가 보는 최목의 알랑가 몰라 TV 오늘 28번째 방송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좌안최입니다. 지난 3회에 걸친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지지난 주까지 방송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되어 있는 종합적인 이야기로 이제 오늘부터 3회가 될지 4회가 될지 아니면 2회 정도로 끝나게 될지는 앞으로 진행해 보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연재해서 코로나 19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준비라고 하는 어찌 보면 좀 거창한 주제로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3회에 걸쳐 코로나19에 관련되어 있는 방송을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준비하였던 그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총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요.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 워싱턴 이 인근에 있는 버지니아 기독 실업인회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요. 크리스천 사업가들이 모여서 매주 1회 정도 이제 서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그 사업에 대한 이야기와 뿐만 아니라 기독 실업인으로서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일념으로 이제 모인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에 코로나19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좀 발표를 좀 해달라고 부탁이 와서 지난주에 제가 정리해서 이제 발표해 드렸는데 그 내용과 이렇게 좀 믹스업 해가지고 해서 이제 앞으로 연재돼야 될 코로나19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방송을 진행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요, 전대미문의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만은 중국 그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악성 바이러스가 말이죠. 온 세상을 아주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요, 이 바이러스의 그 직격탄을 맞고 세상을 떠나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병상에서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어제 현재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코로나19에 관련되어 있는 그 피해 상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현재 사망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72만 명이 이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어서 사망한 숫자고요. 감염 확진자 수는요, 195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도요, 확진자 수는 약 한 490만 한 500만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확진자 숫자이고, 돌아가신 분들이, 사망하신 분들이 약 16만 2천 명 정도가 8월 7일자 현재 WHO의 보고에 의하면 이렇게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돼 있는 그 이제 백신 개발의 그 속도를 좀 가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뭐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뭐 여러 선진 국가에서 이 코로나19를 이제 박멸할 수 있는, 퇴치할 수 있는 그 백신 개발에 지금 속도를 다하고
속도를 내고 있고요. 미국의 그 유명한 제약회사 중에 하나인 모더나 제약회사에서도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는, 박멸할 수 있는 이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한 2주 전에 방송을 타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아쉽게도 이제 그 모더나 회사에서 발명된 그 백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뭐 사람들의 그 의견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추정들을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 올 연말이나 혹은 내년 초쯤이 돼야지만이 이제 백신이 일반인들에게 투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예측을 내놓기도 하고요. 또 그보다 훨씬 늦은 내년 뭐 후반기에 돼야지만이 이 백신이 상용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아직은 특별히 금년 내로는 이 백신이 일반인들이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년까지 앞으로 남은 약 한 그 반년, 6개월 정도의 그 시간 동안에 지금 현재의 이러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그 영향권 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 많은 그 사회적 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새로운 그런 문화가 이제 태동이 되었고요. 지금 그러한 이 사회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할 것 같으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비포 코로나19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그 사회적 현상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의 어떠한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발표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발표들이 많이 책이라든가 혹은 컬럼이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악성 바이러스는 실제적으로 전자현미경을 통해서만이 감지될 수 있는 아주 작은 그 미생물입니다. 이 미생물, 이 바이러스는 혼자서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고요. 우리 인간이라든가 동물의 몸에 기생하면서 단백질을 이제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증식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진짜 전자현미경으로만이 감지될 수 있는 이 작은 이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전 세계를 공포의 분위기에 지금 몰아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참 만물의 영장이 되는 인간들이 어찌 이런 거 하나 퇴치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들이 이제 마스크를 끼고 또 그 시니타이저라고 그러니까 손 소독제를 이제 손에 또 뭐 이렇게 바르고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이 이 바이러스의 전염을 100% 예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해서요.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고요. 또 대중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 소셜 디스턴싱,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6피트라고 하는 그 간격의 거리를 두고 이제 뭐 모임을 갖도록 또 뿐만 아니라 식당 같은 데서는 예전 같으면 정말로 인산인해를 이룬 주말에 특히 레스토랑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더불어 친지들과 더불어 외식하는 그런 것이 뭐 거의 일상이었는데요. 이 코로나19의 전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식당 대중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는 것을
꺼려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에서도 이제 식당에 제한적 리오픈을 이제 두어서 법적으로 어떠한 그 카패시티 이 식당에서 이제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그 최소한 뭐 20% 혹은 어느 주에서는 뭐 30%, 어느 주에서는 10%만이 손님들을 실내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법적 조치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서 식당에 가보면 그야말로 예전에 그렇게 많던 손님들이 이제 정말 썰렁할 정도로 주인들께 손님이 미안할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식당이 아주 헐렁한 그런 상황을 목격할 수가 있어서 참 코로나19가 정말 큰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인간은 그 사회적 동물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 철인이 그 얘기를 했죠. 사람과 사람은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작게는 가정, 더 나아가서는 그 커뮤니티 혹은 지역 혹은 나라 혹은 어느 단체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인간은 그런 그 사회적 그 어떤 현상 속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본연의 본능인데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하는 가장 큰 정말 뭐라 그럴까요?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어려움,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회에 많은 그 변화들이 되고 있고요. 문화가 바뀌고 있고요. 이제 가급적 그 외출을 삼가하게 되고 가정에서 뭔가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이미 자리 잡고 되고요. 사실은 그 12월 달, 1월, 2월 달에 이제 그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이제 점차 이렇게 스프레이드 되면서 그때만 해도 이 미국에서는 지난 2월 달까지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한국에서 굉장히 이제 그 급속도로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이 바이러스가 막 확산이 되면서 뭐 1,000명, 2,000명 막 10,000명까지 이상 올라갔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교회가 폐쇄가 되고 공공 그 단체의 그 어떤 그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되고요. 못 모이게 하고 정부 당국에서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시하는 그 지침을 따라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은 그 마스크를 사용해야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서 저희들은 이제 미국에서 2월 달에 뭐 이렇게 너무 그 민감하게 예민하게 그러냐, 뭐 별거 아닐 텐데 뭐 사스나 메리스처럼 조금 반짝하다가 금방 없어질 텐데 하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을 또 바이러스가 이제 상륙하게 되면서 미국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 확진자들이 이제 확산이 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는 이 사태에 돌입이 되면서 미 정부와 또 각 주정부에서 나름대로의 이 질병 퇴치에 대한 이 지침들을 발표하게 되고요. 가게를 셧다운하게 만들고 관공서가 이제 셧다운하게 되고 모든 어떤 그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하도록끔 법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지침을 하달하게 되고요. 학교는 다 크로스하게 되고요.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고 뭐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서 지금 한 6개월 정도가 경과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생활이 처음에는 굉장히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당황하기도 했었는데 한 6개월 정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서서히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이 하나의 그 체질화돼 가고 유스트화돼 가서 이제는 뭐 당연히 밖에 나갈 때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뭐 습관적으로 이제 하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악수하는 것도 뭐 예전에 했던 그 방식이 아닌 주먹으로 이렇게 서로 터치하는
터치하는 그런 형태,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그 거리 간격을 두고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지금 돼가면서 이제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의 문화로 지금 정착이 돼 가고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몰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그 종교 활동을 하는 그 교회라든가 이런 데는 벌써 약 그 전체의 그 사람들의 약 한 5% 내지는 한 10% 정도 되는 최소한의 사람만이 모이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지금 바로 이제 그렇게 지금 고착화 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백신만 나오면 코로나19의 피해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그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가 그로 인해서 완벽하게 퇴치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나라에 사람이 아닌 어떤 동물에게 감염이 돼 있다가 그 동물이 또 인간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또 완벽하게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고요. 또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를 완벽하게 퇴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 이후 한 1년이나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코로나19, 코비드19보다 더 센 강력한 바이러스가 인간들을 덮치지 않겠느냐, 이 세상을 또 혼란스럽게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넣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바이러스가 또 출현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아주 매우 불안, 공포, 이런 살 떨리는 그러한 얘기들이, 이 속속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며, 또 앞으로 코로나19에 대비해서 내가 현재의 이런 라이프를 살았다면 앞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고 앞으로 계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 또 다른 형태의 나의 모습과, 또 혹시라도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현재 내가 운영하는 이 사업체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는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극복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이 지금 서는 쪽으로 많은 의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내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코로나19를 이제 뭐라고 할까요? 피해서 코로나19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어떤 사업의 그 어떤 대전환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이고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또 좋은 측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코로나19를 우리가 맞이한다라고 하면 코로나19는 결코 우리 인간들에게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리크리에이션, 새로운 어떤 제2의 어떤 창조된 좋은 그러한 무언가가 우리에게 안겨주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시리즈로 코로나19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앞으로 몇 회 더 방송을 진행해 나갈 계획인데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요 다음 시간에 연재해서 계속해서 코로나19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아무쪼록 힘든 상황 잘 극복하시고요. 하루하루 기쁨의 나날들, 시간들 맞이하시는, YOLO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하루하루 기쁨의 행복의 시간들 맞이하시고 다음번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